안녕하세요 여러분, 109 모빌리티 김로빈 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바로 벤틀러스 MP1000이라는 모델입니다. MP1000이라는 모델은 까보면 알겠지만 프레임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완 방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좀 더 편한 그런 자토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바로 박스에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벤틀러스 MP1000 구성품들이랑 포장지를 다 벗겨내고 다 꺼내놨는데, 저희가 언박싱 조립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직접 받아서 조립하기에는 많이 힘들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 당연히 껴야 되고, 핸들도 조립해야 되고, 머드가드 조립해야 되고, 페달이 달리는 크랭크 암이라는 게 있는데 그 크랭크 암도 직접 조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크랭크 암을 조립하면서 체인도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립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벤틀러스 MP1000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받아서 조립하기에는 난이도가 많이 높다, 망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MP1000을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직접 조립하시는 것보다는 가까운 대리점, 특히나 109 모빌리티로 오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립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P1000 핸들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 조립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스템을 먼저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스템을 분리를 해주고, 이 사이 공간에 이렇게 핸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들에 보면은 빗금이 있기 때문에 이 빗금을 보고 중심 부분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다시 스템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뺐던 볼트들을 살짝 손으로만, 볼트가 풀리지 않은 정도로만 좀 조아줄게요. 자, 이렇게 스템에 볼트를 껴놨고요. 이 볼트를 꽉 조기 전에 이 핸들의 각도를 조정해 줘야 됩니다. 핸들 각도는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자, 여기 제가 손으로 치고 있는 이 부분을 포크라고 부르는데, 이 포크랑 이 핸들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게 제일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 일자로 이어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일자로 이어지게 만들어주고, 이 핸들이 스템의 정중앙에 위치하는지도 확인을 한 다음에 나머지 볼트를 세게 조아주시면 됩니다. 볼트를 하나를 먼저 다 조는 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균일하게 조으면서 이 스템이 한쪽으로 각도가 치우치지 않고 일자로 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볼트를 4개를 다 조아주면은 핸들 조립은 끝이 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앞바퀴를 조립할 건데, 이 앞바퀴를 조립할 때는 혼자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명 부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 한 명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자, 그리고 이 바퀴를 끼기 전에 이 구성품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이 와셔라고 불리는 얘들이 5개가 있는데, 요거의 위치들은 제가 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양쪽에 있는 요것들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나서요, 이 양쪽 끝에 은색깔 와셔는 하나씩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두꺼운 와셔 하나, 중간 와셔 하나, 은색 와셔 하나 이렇게 나누는데, 이 두꺼운 와셔는 바퀴에서 보면 은색깔 원판 디스크 로터라고 부르는데, 디스크 로터 반대 방향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끼고 두꺼운 와셔를 넣어줍니다. 그럼 반대편에는 이렇게 중간 와셔랑 은색 와셔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로 앞바퀴를 껴주고 핸들을 들어서 앞바퀴를 끼 준비를 맞춰 놓으면은, 오른쪽 편에 보면은 요거 캘리퍼라고 부르는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는 요 부품이 있는데, 요 브레이크 패드 사이로 요 로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끼기 전에 양쪽에 나사선이 균일하게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이렇게 로터가 패드 사이에 들어가고, 요 나사선이 포크에 딱 결착이 된 다음에 아까 뺐던 요 얇은 은색깔 링을 양쪽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트를 쪼아줘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스패너로 쪼으시면 됩니다. 쪼으실 때도 양쪽을 균일하게 쪼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쪼을 때 기스가 나기 쉽기 때문에 기스가 안 나는 거를 조금 주의하면서 쪼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쪼아주면 앞바퀴도 조립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바로 전방 머드가드를 껴주도록 할게요. 머드가드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먼저 요 포크 가운데 부분 보시면은 볼트랑 너트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일단 먼저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크 뒤쪽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있는데 볼트가 하나씩 체결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양쪽에 있는 거를 다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볼트를 긴 거 하나, 짧은 거 2개, 이렇게 총 3개를 뺐으면은 머드가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 머드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드가드가 있고 머드가드 다리가 있는데, 자, 머드가드 다리 말고 앞부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바퀴에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을 아까 뺐던 요 긴 볼트나 너트로 고정시켜 줄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와셔가 이렇게 2개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앞쪽에, 하나는 뒤쪽에 이렇게 끼시면 돼요. 이렇게 껴주고 뒤쪽에다가 똑같이 와셔 먼저 넣어주고 너트로 잠가주면 됩니다. 양쪽 다리를 먼저 끼고 나서 완벽하게 쪼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뺐던 짧은 볼트를 이렇게 다리를 고정시켜주는 용도로 쓰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꽉 조이진 않을게요. 반대쪽도 볼트를 물려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꽉 조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 볼트를 물려놨으면 그때부터 꽉 조으면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볼트부터 꽉 한번 조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 조으실 때는 5mm 육각 렌치랑 10mm 스패너가 필요합니다. 10mm 스패너로 뒤에 있는 너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너트를 잡은 상태에서 5mm 육각 렌치로 볼트를 쪼아주시면 됩니다. 쪼아주시다가 조금 힘을 좀 받는다 싶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머드가드 중심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꽉 쪼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 먼저 쪼아주고요. 그 다음에 양옆에 볼트들을 다 꽉 쪼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머드가드 볼트를 3개 다 쪼아주면은 요 전방 머드가드까지 조립이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전방 헤드라이트를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 본품이 있고요. 헤드라이트 브라켓들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브라켓을 껴주셔야 되는데, 브라켓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작게 L이랑 R로 음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각을 보시고 왼쪽 오른쪽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브라켓을 조립해 주러 가겠습니다. 자, 이 브라켓은 어디다 다느냐? 위치는 여기 포크 중에서 앞바퀴가 있는 부분 말고 그 위에 단수, 여기에서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브라켓을 설치하고 라이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켓 설치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짱짱한 고무 밴드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요 브라켓이 움직이지 말라고 있는 미끄럼 방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고무 패드가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구성품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거, 갈고리처럼 생긴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보면은 2개의 구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끼워서 이 포크에다가 물고 볼트로 고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브라켓을 포크에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긴 볼트를 끝에 작은 거 있잖아요. 이 작은 부분에다가 이 볼트를 끼워 주시는 거예요. 끼워서 반대편에 이 볼트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볼트를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트로 잠가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너트가 쪼아지면서 이 브라켓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하게 쪼진 않을 거예요. 살짝 움직이도록 해주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정도로만 쪼아주고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끼고 완벽하게 쪼아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본품 끼기 전에 요 단자 먼저 연결해 줄 건데요. 단자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단자 중에서 파란 색깔 4핀짜리 단자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세트로 꽂힌다고 보시면, 단자를 먼저 꽂아주고 나서 헤드라이트를 브라켓 사이에다가 넣어줄 건데, 그 전에 두껍고 짧은 볼트 2개 그리고 검은색 가마솥 2개, 이렇게가 헤드라이트를 조립할 때 쓰이는 부품이고요. 이 볼트가 브라켓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동그란 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와셔를 끼고 넣어 주셔야 돼요. 헤드라이트를 구멍에 맞춰서 넣어주고 이 볼트로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볼트에다가 와셔를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 헤드라이트를 구멍에 맞춰서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트로 쪼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먼저 꽉 쪼아줄 건데, 이 헤드라이트도 각도가 있어요. 얘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은 라이트가 의미가 없어지고, 너무 위로 올라가면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이 눈이 너무 부시겠죠. 그래서 딱 적당하게 한 45도 각도 정도로 기울여줘서 앞에가 쫙 환하게 비춰줄 수 있도록 각도 맞춰주고 그냥 쪼아주시면 됩니다. 자, 헤드라이트 이렇게 쪼아줬으니까 이제 브라켓만 완벽하게 쪼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방향지시 등을 설치를 해줄 겁니다. 이 전방은 헤드라이트 따로, 이렇게 방향지시 등 따로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지시 등은 별개로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설치되는 곳은 아까 저희가 헤드라이트를 장착했던 브라켓에다가 껴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먼저 방향지시 등에 있는 너트들을 이렇게 풀어서 빼주셔야 돼요. 너트를 먼저 빼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란 구멍이 2개 있었죠. 동그란 구멍 2개 중에서 헤드라이트 볼트 말고 요 뒤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너트 뺐던 거 잠가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방향지시등 넣고 나서 아까 뺐던 너트를 그대로 넣어 주시는 거예요. 방향지시등을 고정시켜 줄 겁니다. 아직 세게 고정은 안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구멍에 싹 넣어서 너트 그대로 다시 끼워주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자가 2개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단자는 아까 제가 헤드라이트 낄 때 단자가 3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이 단자들이랑 같이 껴주시면 됩니다. 끼고 나서 아까 이 방향지시등만 강하게 쪼아주시면 방향지시등 조립이 끝나요. 자,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품이 있을 거예요. 저 후미등 뒤에 보면은 단자 껴지는 게 가운데에 있고요. 양 옆에 너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짜자자 와서 여기에다가 장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트들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단자가 하나 또 튀어나와 있어요. 이 단자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꽂아주시면은 단자 연결이 끝이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뒷 브라켓에다가 그대로 끼워주고, 아까 저희가 뺐던 와셔랑 너트를 사용해서 고정을 해줄 겁니다. 보면은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먼저 와셔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너트를 넣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와셔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너트로 잠가주면 됩니다. 10mm 스패너로 그냥 쏙쏙쏙쏙 쪼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에 너트를 고정해주면 후미등도 조립이 끝이 납니다. 뒤에 이제 보조 발판 그리고 옆에 드레일러 가드까지 조립을 해줘야지 이 뒤쪽도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그럼 바로 드레일러 가드 그리고 보조 발판 조립하도록 할게요. 자, 이 보조 발판도 근데 왼쪽 오른쪽 구분 어떻게 하냐? 그 구분은 이쪽에 L이랑 R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영어를 보고 왼쪽 오른쪽 구분하시면 돼요. 보조 발판 설치는 어디다가 어떻게 하냐? 이 볼트를 빼고 보조 발판 끼고 다시 볼트로 고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볼트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발판을 넣고 볼트를 다시 조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볼트 두 개를 강하게 조아주시면은 보조 발판 설치가 끝이 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조 발판까지 조립이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뒤쪽의 마지막 드레일러 가드를 설치해 줄 건데, 드레일러 가드는 말 그대로 드레일러에 뭔가가 오는 거를 막아주는 얘기 때문에 드레일러 쪽에다가 설치가 됩니다. 드레일러는 보통 자전거의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이쪽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뒤쪽에 요거 뒤쪽 머드가드 다리를 고정해주는 볼트 두 개를 풀어서 그 자리에 함께 고정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머드가드 다리를 고정하는 볼트를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드레일러 가드를 먼저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볼트 그대로 사용해서 다시 조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드레일러 가드까지 조립이 끝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페달을 달기 위한 크랭크 암을 달도록 할 건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 끝이에요. 거의 끝인데 후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크랭크 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요 8mm 육각 렌치만 있으면 되는데, 자, 어떻게 설치하냐? 크랭크 암에 보시면은 두 개가 모양이 달라요. 하나는 그냥 일자인데 하나는 동그란 체인이 걸리는 톱니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이냐? 요 동그란 체인이 걸리는 부분은 얘는 자전거의 오른편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볼트를 사용해서 꽉 조아 주실 거예요. 볼트를 넣고 요 크랭크암 체이닝을 쪼을 때는 체중을 이용해서 쪼아 주셔야 돼요. 어중간하게 쪼았다가는 주행하다가 이게 빠져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강하게 쪼아 줘야 돼서 몸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해서 강하게 쪼아 준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편도 바로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 반대편 조립할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일자로 이렇게 쭉 이어지도록 꽂아 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꽂아 줘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거를 까먹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꽂는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같은 방향으로 꽂아 버린다던가,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페달링을 못 합니다. 페달링은 이렇게 한쪽 발이 내려가면 한쪽 발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을 쪼으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페달링이 안 돼요. 뭐 이걸 이렇게 뭐 니은자로 쪼아놔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페달링이 안 되기 때문에 크랭크암을 쪼으실 때는 항상 반대편과 다른 방향으로 꽂아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쪼으는 방식은 동일해요. 똑같이 볼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쪼아주면은 크랭크암은 조립이 끝이 납니다. 끝이 보입니다. 다 왔어요. 자, 다음은 체인을 껴줄 건데요. 자, 이 체인을 껴주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오른쪽 한번 보시면 기어 변속기가 있습니다. 이 기어 변속기가 제일 높은 단수로 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1단, 뭐 2단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체인을 꼈을 때 잘 장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단수가 제일 높은 단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체인을 껴줄 겁니다. 자, 체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체인 링크라고 불리는 게 있고요. 여기 체인 본품이 있습니다. 우선 꼬인 것들을 다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체인을 그대로 장착을 해줄 건데, 그래서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드레일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일러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체인이 껴지면은 이 드레일러가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펴져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싸는 건데, 드레일러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스프라켓을 걸어줘야 되겠죠?
저희가 아까 이 기어 변속기를 제일 높은 단수에 맞춰놨기 때문에 체인도 제일 높은 단수 쪽에 껴주신다고 보면 돼요. 이제 이 링크를 사용해서 이 체인을 이어줄 건데, 이 링크는 어떻게 사용하냐, 체인 양옆 끝에 이렇게 구멍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요 사이에 링크가 박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링크를 껴줄게요. 양쪽에 링크를 이렇게 장착을 해준 다음에 껴주고 이렇게 쫙 당겨 주시면 됩니다. 쫙 당기면은 하나로 연결되게 돼요. 체인이 이런 식으로. 체인을 하나로 만들어 줬으면 그 다음에 앞에 체인 링에 달아주면은 이렇게 체인 조립이 끝이 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페달인데요. 이 페달만 조립하면은 이 길고 길었던 벤틀러스 MP1000 조립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페달 조립도 어렵지가 않아요. 페달 조립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부분에 보시면은 R이랑 L이라고 음각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왼쪽 페달 낀다? 조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유념하시고 왼쪽 오른쪽 구분하시면 돼요. 일단 오른쪽을 먼저 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달 끼실 때는 요 크랭크 암에다가 페달을 넣어 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페달 렌치를 사용해서 강하게,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왼쪽 페달은 조을 때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왼쪽은 항상 반시계예요. 이건 뭐 벤틀러스 MP1000만이 아니라 다른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 왼쪽 페달은 반시계 방향, 오른쪽 페달은 시계 방향, 이렇게 쪼아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 왼쪽 페달 끄실 때 시계 방향 돌리시는데 왜 장착이 안 되지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페달 조립이 끝이 났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렇게 해서 벤틀러스 MP1000 언박싱에서 조립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조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MP1000 같은 경우에는 조립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니 이거 지금까지 봤던 조립 영상 중에서 제일 긴데 하실 거예요. 조립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서 조립하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MP1000 구매하고 싶다, 혹은 너무 보고 싶다 하시면은 109 모빌리티로 오시고, 구매도 109 모빌리티 혹은 근처 대리점에서 하시는 거를 강하게, 정말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벤틀러스 MP1000 언박싱 조립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2탄 제품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